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릉한센기숙학원의 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이자 영어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박일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저희 학원의 1대6 그룹가입반의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1대6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학원 프로그램의 어떤 지향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재밌는 얘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해요. 우리가 어디선가 좀 들어봤을 법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대다수의 N수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고3이 되면서 혹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내신에 집중합니다. 근데 1학년 1학기 내신 망했다. 그러면 내신 학종은 끝이네? 하고 정시 파이터가 되기로 해요. 정시 파이터가 되기로 하면서 남들 공부하는 것만큼 어영부영 이렇게 공부해서 봤지만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고 수능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원하는 성적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 주변을 보면 대학을 간다고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서 나도 대학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위기감이 들고 숙고 끝에 부모님과 상의 끝에 재수하기로 결정합니다. 혹은 N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종반을 끊고 수업을 듣는데 이거 기초가 부족하고 또 재종반 수업은 빠르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너 이거 이미 알지?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되고 자습 시간에라도 따라잡아 볼까? 라고 하면서 뭔가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당최 예습과 복습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금 내가 뭘 봐야 되고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어서 감을 잡을 수가 없고 그렇게 빠르게 수업은 흘러가고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숙제는 점점 쌓여가고 결국에는 이 숙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점점 고갈되어가는 그런 상황들. 그때 문득 또 위기감을 느껴서 주변의 친구들이 좋다고 하는 인강들을 또 찾아가서 또 보기도 하고 인강들을 볼 때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 라는 충족감은 들지만 막상 인강을 끄고 나서 기억에 남는 건 쌤들이 재밌게 얘기했던 썰강들 뿐. 선생이 안 좋은가? 강의가 안 맞은가?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인강도 갈아타가면서 여러 개를 들어보지만 결국 쌓이는 건 풀지 않은 교재들 뿐. 어제 당근에 갖다 팔아도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새 교재들만 쌓여가고 그렇게 점점 목표하는 대학은 낮아지고 자신감은 없어지고 자기 만족감도 점점 떨어져 가고 이건 당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수능 고사장에 들어가는 굉장히 암울한 얘기이죠. 하지만 또한 어디선가 많이 보고 또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다수의 N수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못할까?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까? 물론 제1 원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내 스스로가 학습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한 학습에 대한 능력, 어떻게 할지조차 방법조차 몰랐기 때문에가 가장 큰 원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변명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해서 봤듯이 이 친구들, N수생들 한 번도 고등학교 과정이나 재수를 하면서 그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공부와 진학의 이야기에 주인공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자리를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변명 아닌 변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신을 공부하면서 정시를 공부하면서 1등급, 2등급 친구들의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자리로 들어가 있었을 뿐이지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잡아본 적이 없었고 들어오는 물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여기가 내 세상이다. 여기서는 할 수 있겠다. 라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질질 끌려가면서 하기 싫어지고 못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마이너스적으로 흘러왔던 모습들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을 한 명의 재수생이 아니라 그렇죠? 재수생 중에 아무나 한 명이 아니라 철수로, 민수로, 영희로, 너로 봐줄 수 있는 너의 상황을 고려해서 네가 이해할 수 있게 수업해주고 네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주고 학습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기획된 게 바로 이 1대6 그룹가입반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학원 그룹반의 지향점입니다. 자,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재수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강조하는 건 저희 1대6반의 강점 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맞는 소수정의 그룹 수업. 그렇죠?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일수록 대단히 수업에서의 효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만 해도 수업을 할 때 15명 이상이 넘어가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취도를 보면서 수업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 수업만 하고 선생님 빠지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진짜로 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해 주는 거. 그렇죠? 내 가려운 부분을, 내가 힘든 부분을 얘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이고요. 세 번째, 이러한 수업과 관리를 운영하는 5명의 담임과 멘토 선생님들.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5명이 여러분들에게 붙는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생님과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내 스스로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가 자랑하는 1대6반의 강점이고 프로그램 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지향점입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세부 사항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의 수업은 감히 소수정예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룹과외를 표방하는 또 다른 학원들도 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정규 수업 전체가 다 그룹과외로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한두 개의 강좌를 그룹 형태로 좀 하고 나머지는 좀 대단위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그룹과외라고 할 수 없죠. 저희는 정규 수업 전체가 국어, 영어, 수학 각각 다 그룹과외 소수정예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수정예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소수정예, 수업 인원수만 적다고 하면 그게 소수정예 강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가령 수업은 6명이 듣지만 선생님 한 명이 200명을 관리해야 한다면 가령 이 한 분의 선생님께서 이 200명을 다 그 요인들을 다 알면서 데려갈 수 있을 것인가? 저희 학원은 선생님 한 분이 그룹반 저희 전체에서 한 5개 반 정도가 편성이 되거든요. 맥시멈 한 30명 내외의 학생들을 관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친구들 만나가면서 공부에 대한 얘기도 물론이거니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고민거리나 힘든 얘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어떤 밀착도나 만남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수정예의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것이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릴 또 PT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질문도 많이 갖고 오고 멘토링도 많이 신청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과 접하는 거 좀 수줍어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학생과 만나는 어떤 빈도수나 어떤 내역들이 잘 시스템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소수정예를 나눌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들을 시스템화시켜서 적극적인 학생이든 수줍은 학생이든 매주 일정량 이상을 만나면서 서로 소통하고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많이 만나다 보면 좀 진솔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신뢰감이 형성돼서 이 선생님이라면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 그거야말로 저희가 수업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업을 또한 수준별로 반을 편성을 해요. 저희 학원의 그룹가입반은 1대6, 맥시멈이 6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반의 덩치가 작아요. 즉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들어오면 그 친구들을 묶어서 상위권 반을 묶으면 되고 진짜 하다못해 중학 수학부터 건드려야 되는 친구들이 온다면 또 이 친구들을 묶어서 또 그러한 반을 형성해서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는 계획과 수업을 주면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한 유동성이야말로 저희 학원의 그룹반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떠한 진로 목표가 있던, 가령 뭐 내가 체대를 가고 싶다. 그럼 그대로 묶으면 되고,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재수 시작했다. 그래서 기본기 하나도 모른다. 그럼 그 친구들, 비슷한 친구들 묶으면 돼요. 즉,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떨어져, 아까 우리 이야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가 안 되고 뭘 할지를 몰라서 떨어져 나가는 친구만큼은 절대로 없게 해야겠다.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 1대6 소수정예 그룹과의 반 시스템입니다. 수준별, 상황별로 다양한 반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친구들 반이 한번 형성이 되면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실력 향상 여부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을 좀 옮겨가거나 수준을 좀 높여가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한편 또한 앞으로 학습할 동기도 얻어갈 수 있게끔 계속 의지 부여하고 동기 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소수정의 1대6 그룹 거래. 가벼운 만큼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러한 수업들과 함께 또한 중요한 게 자습 시간인데 저희 학원의 시간 관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주로 오전에 일어나서 오전 4교시까지는 1대6 소수정의 그룹과의 정규 수업이 잡혀요. 오전 시간은 수업을 위주로 합니다. 자, 오후로 넘어가게 되면 오후는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잡혀요. 가령 뭐 엄매나 화작과 같은 강좌나 아니면은 선택 강좌들, 수학에서 어떤 미적, 뭐 확통과 같은 이런 전체가 듣는 게 아니라 각자가 좀 수강해야 되는, 즉 여기는 약간 고등학교 같은 스타일이라면 여기는 자기에 맞는 대학처럼 대학 같은 스타일로 자기에 맞는 수업을 골라 듣는, 특히나 요 시간에 어떤 멘토링 상담이나 아니면 질의응답 이런 것들도 학생별로 이루어지고, 또한 자기가 부족 부분이 있다면 요 시간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도 좀 시청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 학원 1대6 반은 선생님들이 PT, 학생들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숙제도 많이 부여하고 관리를 강하게 들어가니까 요 인터넷 강의도 자기가 보고 싶다고 그냥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상의하에 너 지금 요거 보고 싶어? 그럼 요거 지금 보는 것보다는 쌤이 지금 진도 나가는 게 요러하니까 요때 요렇게 이어보면 좋겠다. 아니면 요 진도가 나간 다음에 복습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함께 생각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후 시간은 학생별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유도가 잡힙니다. 이렇게 오전 수업과 오후 자습 및 운영을 나눔으로써 학생들은 수업은 수업대로 집중하고 자습은 자습대로 좀 긴 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 단위로 보게 되면 주중은 주로 국영수를 위주로 한 주요 과목들에 대한 학습과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주말에는 탐구 과목, 주말에는 테스트를 일단 보고, 주간 테스트 보고, 그에 대한 또 탐구 과목, 또 이제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아직은 학습 버릇이 잘 안 들어있고 뭘 할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대강의 학습과 자습의 가이드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관리가 좀 이루어진다. 는 것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과 자습에 대한 특징과 배분이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 우리 앞서서 스토리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3자가 보기에 혀를 끌끌끌 차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너는 목표의식이 없어.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니? 그놈의 노력을 더해봐. 또한 너는 의지가 없어. 어저께 하겠다며 오늘 가서 게임하고 있는 거 말이 돼? 너 의지 박약이야.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 목표가 부재한 거 맞고 노력이 부족한 거 맞고 의지가 박약한 거 맞아요. 하지만 사람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목표의식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항상 처음에 세운 초지를 일관해서 끝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이 목표라고 하는 것, 그 목표가 앞으로 진로에 대한 큰 것이든 간에 아니면 앞으로 학습의 성적에 대한 어떤 목표이든 간에 하다못해 하루를 살아갈 하루의 계획표이든 간에 이러한 계획과 목표를 갖는 데 있어서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모르니까.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가이드 안에서 내 목표를 잡아가기가 편하니까. 그쵸? 목표는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노력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수 있는 거 물론 성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변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막 학습에 관심도 없고 노는 것만 좋아하다가 마음 잘 먹고 연습하면서 결국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노력적 성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노력도 어떻게 하는지 그 ABC를 배우고 뭘 알아야 노력할 거 아닙니까? 공부해라라고 갖다 놓으면 그 안에서 내가 뭘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노력도 배우는 거고 연습해서 결국 체화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또한 의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번 세운 내가 대학에 가겠어 라고 하는 의지 한번 세우면 1년 동안 쭉 가기는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3일밖에 의지가 가지 않는다면 3일마다 옆에서 북 돋아주고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고 의지를 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이러한 역할을 관리 시스템이 해야 되고 저희는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퍼스널 트레이닝, P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PT 시스템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크게 일단 3단계로 이루어지고 처음에 들어오면 최초 PT라고 해서 학생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PT를 해요. 이때는 학생은 그 주간에 좀 많이 만납니다. 숙제도 다양하게 부여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다양하게 해보면서 이 친구의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언제까지 최소한 한 달 단위로 언제까지는 이 정도 단위에는 좀 머물러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청사진을 그려주는 게 최초 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수준을 명확히 진단하고 그러고 나면 매 주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만날 거예요. 그게 주간 P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간 PT에서 주로 하는 건 국어, 수학, 영어 각각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숙제를 좀 제공할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수업 듣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선생님이 지정해 줄 거예요. 너 지금 이거 하는 게 제일 맞아. 물론 학생이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저 요거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걸 조율해서 쌤들이 함께 주간 계획을 세워주면서 할 수 있는 공부들을 좀 정해줄 거예요. 그거라도 따라와라 라고. 숙제 검사하고 주단위 성취도 검사하고 요때 간단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집니다. 물론 질의응답은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들 통해서 충분히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을 매주 만나면서 숙제 검사와 성취도 점검,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이 주간 P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숙제 검사하고 테스트를 보기도 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단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영단어 암기 점검하기도 하고 숙제가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좀 그때 좀 혼을 내거나 함께 대화하면서 왜 잘 안 되는지 풀어가기도 하고 요 주간 PT를 하면서 사실은 공부에 대한 얘기가 물론 주이지만 그 밖에 학생이 현재 갖고 있는 고민과 근심들을 또 함께 나누게 되면서 굉장히 좀 밀착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매주 수업에서도 만나고 또 1대1로도 만나니까 요게 저희 PT의 핵입니다. 그렇게 주간 PT를 하고 나면 또 월간 PT가 있어요. 요건 특히나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주로 실시하는 PT인데 요때 주로 하는 것은 숙제검사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때는 모의고사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지 그 전략적 요인들에 대한 상담을 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국어, 영어, 수학 멘토 선생님들이 시험지 펼쳐놓고 이런 부분에서는 풀이 과정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다 라든가 풀이 순서는 이렇게 조정하자. 다음까지는 이 부분을 좀 마무리 지어서 몇 점 이상을 맞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고 월 단위 학습 플랜을 세워주는 거. 이게 이제 월 단위 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월, 뭐 중간은 주, 작게는 뭐 1 단위로 최초 PT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보고 그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계속 끌어가는 거. 이것이 저희 학원의 관리 시스템의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자랑하고 싶은 건 또 PT 중에서도 바로 요겁니다. 수학에 있어서 진실의 방 프로그램. 저희가 이름을 좀 재밌게 지었는데 우리 마동석 배우가 범죄자, 물론 학생들 범죄자는 아니지만 그 데리고 와서 너 진실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뭐 거기서 이제 자신의 현재 상황이라는 걸 캐내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학생들, 미진자들에 대해서 진실의 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정규 수업을 듣고 테스트를 봐서 이 테스트의 미진자가 발생을 한다면 이 친구들을 진실의 방으로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너 진실의 방으로. 이거 이렇게 못 봤어. 진실의 방 들어오면 이 친구들 다시 한번 재수업을 해줍니다. 해당 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또 한번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여기서도 탈락했다. 그러면 또 다시 진실의 방으로. 만약에 여기서 일정 점수 이상 통과했다. 그러면 진실의 방 탈출. 자, 두 번째는 대단히 수업으로 안 되니까 이때부터는 1대1 피드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피드백하고 2차 시험 본 다음에 이때도 실패했다. 그러면 3차 피드백하고 다시 시험. 이런 식으로 총 3번에 거쳐서 진실의 방을 운영을 하게 돼요. 이때 이 친구들이 어쨌든 이렇게 일종의 나머지 공부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어떤 재미적인 요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고 이로 인해서 어떤 단계별로 되어 있잖아요. 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과했다라고 하는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좀 더 명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진실의 방은 총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중하이죠. 테스트에서 50점 이하인 친구들은 사실은 개념부터가 좀 부족한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개념 빈칸 채우는 백지 테스트를 위주로 해서 3점 쉬운 문제, 3점 문제나 4점 쉬운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개념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도록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통과해서 올라가면 중위반으로 가는데 중위반은 말 그대로 유형편을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점과 4점의 중난이도, 4점 중간 난이도까지 유형을 제대로 정리하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는 상위반 이렇게 총 3개의 진실의 방이 있고 각 반마다 3차례에 걸쳐서 해당 파트를 점검을 한다. 이게 우리 수학이 자랑하는 진실의 방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얘기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몰라? 일로 와 해. 그래도 모르겠어. 한 번 더 하자. 그래도 모르겠어. 자, 이제는 알겠지. 여기까지 끌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보겠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뭐하냐.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구현된 것이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자, 학생 소환 프로그램. 그래서 영어 수업을 하거나 단어 테스트를 봤을 때 단어와 수업의 어떤 성취도 미진자들에 대해서 주마다 피드백 수업을 해줄 거예요. 피드백 수업을 해주고 이건 기초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테마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데 이거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상의하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테마 특강과 기초 특강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학생 소환, 강제 멘토링을 부여해서 해버릴 겁니다. 자, 또 이해 안 됐어? 자,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네가 이해가 될 때까지 해주겠어.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의 진실의 방, 영어에서의 학생 소환 같은 것들이 저희가 자랑하는 PT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자, 또한 그렇게 해서도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이번에는 학생이 선생님을 소환할 수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 상에서 3번까지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멘토링지 써서 선생님께 날리면 됩니다. 작년에도 전 영어 강사인데 제가 맡은 친구 중에 구문이 정말 못 따라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수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특강 들었는데 계속 못 따라와서 거의 일주일에 3-4번씩을 멘토링지를 냈고 그때마다 제가 학생과 시간 약속 잡아서 좀 긴 시간을 쓰거든요. 이때 학습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모르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개념이 부족했던 걸 다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써서 내면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학생과 시간 맞춰서 다시 만나와서 다시 설명해주는 될 때까지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소환장 날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네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운영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너 아직 이해 못했니? 그러면 쌤 불러내. 쌤이 너 부를 거야.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구성된 게 저희 학원의 관리 시스템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PT, 진실의 방이나 학생 소환, 그리고 이번에 학생이 선생님을 소환 이렇게 한 3차례에 걸쳐서 혹은 그 밖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의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들은 누구냐? 물론 당연히 학생이죠.
그 학생을 도와주면서 옆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5분이 계세요. 저희 학원의 멘토와 담임 선생님이시죠. 일단 학과 담임 선생님, 학습과 성적 추이를 책임지시는 선생님이고 학습의 시간 분배나 아니면 추이 등을 관찰하면서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를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정기적으로 학생을 상담하고 가장 많이 학생을 만나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공부뿐만 아니라 고민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 학생을 가장 학습적으로는 잘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전략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주로 하는 역할은 정시와 수시와 같은 큰 그림의 어떤 전략들, 또한 학습 플래너 저희가 작성하게 시키는데 그 플래너의 작성법을 알려주고 검사하고 계속 피드백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전략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과목별 멘토 선생님은 학과 담임 선생님도 강사분이세요.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그 외에 다른 2분, 나머지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 학과 담임이라면 수학과 국어 선생님 멘토 선생님이 돼서 수학과 국어에 학과 담임 선생님이 말할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이나 계획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T와 멘토링을 주도하시고 수업을 주도하시는 분들이고 결국 학생과의 접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과 선생님들, 멘토 선생님들 등 간에 학생하고 굉장히 좀 친하게 되고 신뢰관계가 많이 형성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공부 이외의 중요한 주축이시죠. 생활담임 선생님. 학원에서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의 자율학습의 어떤 집중도나 이런 거 관리하고, 뭐 학생이 좀 피곤해서 좀 졸고 있다 자고 있다라고 옆에 등 토닥하면서 깨워주시기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그것도 좀 들어주시기도 하고, 생활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함께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특히나 부모님이나 외부 기숙학원에 들어오면 자기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그러한 창구의 역할을 주축으로 해주시는 분이 이 생활담임 선생님이십니다. 부모님과 학생과의 소통의 주축이 될 것이고, 또한 학생이 뭐 아프거나 이럴 때 마찬가지 그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 생활관리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바로 생활관리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총 멘토 선생님 2분, 학과 담임 1분, 전략 담임 1분, 그리고 생활담임 선생님 1분 해서 총 5명의 멘토 선생님들이 나와 함께 걸어간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자기 주도 학습의 능력을 키우는 거. 자습과 자기주도 학습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습은 수업이 없는 비는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그 공부 시간을 자신이 명확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운용해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 위치가 어떠하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수업이나 교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즉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잘 조합해서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는 뭘 마무리하고 요거와 요거를 어떻게 보완시키고 라고 하는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비전과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매주 실수하고 고쳐가면서 운용해 나가면서 체화하고 습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를 혼자만 자기 주도지만 혼자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런 정보나 비전 같은 것들을 학생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함께 생각해주고 고려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PT의 역할이고 담임선생님의 역할이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끌어가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주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고,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들은 학습 간의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보는 교재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부딪힘 없이 하나로 아우러져서 자기의 실력으로 체화되고, 그리고 과목들 간에서도 어떤 과목의 학습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배분하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챙겨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성취감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성취감을 느껴본 친구들은, 그 맛을 안 친구들은 또 계속 그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계속 학습에 나갈 수 있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운영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습 플래너의 작성과 플래너에 대한 점검이죠. 전략 담임 선생님이 학생이 들어오고 나서 2, 3일 내에 혹은 하루 이틀 내에 이 학습 일기를 어떻게 쓰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뭐 몇 가지 꼭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거나 뭐 양이나 내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써지는지 확인하고 그 써진 게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의 멘토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계속 단단해져 가죠.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플래너는 정교해지고 그 정교해진 플래너에서 맞춰가는 것이 많을수록 이루어내는 것들이 많을수록 성취감이 많이 들고, 그래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도 학습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기숙학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자기기가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 꽉 짜여진, 아까 우리 시간표 보셨죠? 오전에 수업, 오후에 주도학습, 꽉 짜진 일정표에 따라서 구시적 생활을 하면서 자기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다 시너지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학원이 추구하는 혹은 저희 학원의 강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요렇게 강하게 되면, 요렇게 자기 주도적 어떤 학습 역량이 생기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이 변한 친구들은 질문을 하나 해도 좀 달라요. 가령 학습에 관심이 없고 주도성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질문을 갖고 왔을 때, 쌤,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주도적인 친구들은 자기가 그걸 이미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쌤, 저 여기까지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요 다음에 어떤 다른 개념을 떠올릴 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한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눈빛이 변하고 태도가 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당장의 성적이 높은지 낮은지가 아니라 그렇게 변한 태도를 봤을 때, 아, 이 친구 올해 성공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거의 8, 90%는 맞더라고요. 저희 학원의 교육 목표는 이겁니다. 사람이 변해야 성적이 변한다. 이렇게 변한 사람들은 결국 뭘 갖게 되느냐? believe, 신뢰를 갖게 돼요. 스스로에 대한 신뢰, 즉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 스스로를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면 believe 안에 lie가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believe라고 저희는 읽습니다. 즉 believe 안에 거짓이 들어있어요. 지금 사실인 것을 믿는 것은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신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뭐냐? 지금은 거짓일지라도, 지금은 좀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어삼키고 믿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믿음과 신뢰 안에서 자신의 출발점이 형성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쌤, 저 불안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단순히 자신의 불안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나 이거 하기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로 들려요. 힘들어서 하기 싫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를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말 안에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어려움이나 땀과 눈물을 다 감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와 신념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재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불안하고 힘들죠? 스스로 믿지 못하겠죠? 그럼 저희들이 먼저 믿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겠습니다. 저희들이 믿고 여러분들에게 노력의 ABC, 계획의 1, 2, 3을 알려드릴게요. 스스로 자기 주도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입니다. 스스로 변할 수 있게끔 스스로 믿고, 지금은 거짓이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을 믿고 이끌어가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생 하나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정성을 다해서 신뢰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것만큼이나 학원을 고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시스템, 그리고 교육관을 갖고 있는 학원을 잘 선택하셔서 꼭 올해 재수하는 혹은 N수하는 1년이
낭비하는 1년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적으로도 대학으로도 인격으로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